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 시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종목은 별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소외당하고 있던 동전주라던가 잡주 뭐 이런 기업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풀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이미 와 있다 또는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이밍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메인으로 할 테니까요. 전화로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 상담하기 앞서가지고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올라가면서 2,500포인트를 다시 또 회복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50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0.83%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렸어요. 0.54%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67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냥 흐름에 몸은 맡겨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흐름은 결국 지난번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횡보했던 자리에서 밑으로 빠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던 거고 이 하락세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결국 하락세에서 단기 반등 정도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반등세는 거의 나와봤자 한 2,550포인트 언저리까지 또는 2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반등은 단기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상담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 바닥에 속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외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외바닥에 속지 마라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 외바닥을 만들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 이 외바닥에 속지 마시고 다음번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밑으로 밀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쌍바닥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게 쌍바닥이 되려면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서 2,600포인트 이상까지도 반등이 나가서 좀 회복해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대외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약간 조금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을 조금 이야기해놓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확전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고 거기다가 트럼프 정부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시나 리스크로 남아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감안해서 볼 때 지금은 증시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2,600포인트나 700포인트까지 만약에 회복이 될까 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조정이 들어가야 결국은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에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밑에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멀리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깊어져야 조금 더 상승을 크게 키워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던 요 추세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고 나면은 반등이 나가도 뒤에 또 빠지는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 이후에 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반등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가 다 감이 오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막 접근해가지고 막 쭉쭉 올라갈 때마다 내가 이득 봐야 되겠다. 추가 매수를 엄청 해가지고 내가 주식 비중을 엄청 늘려야 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뒤에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리 현금 마련한 걸로 만약에 지수가 하락이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춘 이후에 나가는 형태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밑으로 빠진다면은 반등 나올 때 잘 나갈 수 있도록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잘 잡아놓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할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겠죠. 요즘은 지금 주도주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없는데 바닥에서 튀어오르려고 하는 또 좋은 종목들은 꽤나 많이 보이는 시기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지금 너무 많이 쉬었다. 그러니까 약간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일도 아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 요즘 조금 몇 개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지수가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시가총액도 크지 않아서 지수에 주는 영향은 미비해요. 그래서 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기업들은 충분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이후에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 장세가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된다면 뭐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한물 간 종목을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도체 관련주, 뭐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것들 한물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고 계시게 된다면은 개별 종목에서 어울리긴 힘들죠. 왜냐하면 개들이 빠져서 지수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두 종목, 두 업종 모두 약간 단기 반등 나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그 단기 반등 때문에 지수가 반등 나갈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걔들 때문에 반대로 좀 지수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지금 갖고 계신다면 오히려 안 좋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업들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잡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방식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한물 간 종목을 자꾸 눌림 종목을 찾는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직 안 간 종목을 이제 올라가는 초입부라든지 올라가지 않았을 때 사놓고 기다리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주가가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졌을 때 그거 눌림목 찾으려다가 항상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아니라 물림목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인 것 같은데 물리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빠지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해드리고 여기서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물린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들어가지 말고 올라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올라가기 전에 좀 잡아놓고 이득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좀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 본업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 정도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그렇게 투자가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은 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지만 개별 종목이 장세가 될 수 있다는 점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 지수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자.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많이 빠질수록 지수의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반등을 좀 더 크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혼자 짜기 힘들다 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빙그레요. 네, 빙그레요. 빙그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5,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0만 5천 원인가요? 75,000원. 아, 7만 5천 원. 근데 시간에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네. 되는 건지. 거래 정지됐대요? 네. 인적 분할한다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분할하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는 쪼갠다라는 거고요. 뭐 일단 이 회사를 쪼개게 되면은 결국 쪼개지는 기간 동안 정지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쪼개졌을 때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대부분 똑같아요. 그냥 둘 다 동시에 팔면 돼요. 이제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쪼개지는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줄 거거든요, 아마. 그러면 그 쪼개지면은 그냥 팔면 돼요. 뭐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딱히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모든 종목들이 이제 아마 쪼개지고 난 다음에는 한쪽은 주가가 빠지고 한쪽은 주가가 올라가요.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쪼개지고 나면은 한쪽은 주가가 내려가고 한쪽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쪽이 올라가는 종목의 그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꽤나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 이후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물리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100명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거나 했을 때 가장 적절한 방안은요. 이 거래정지 풀리면 아마 뭐 급등 나오거나 할 거거든요. 그날 다 팔아버려야 돼요. 첫날 다 팔지 않으면 그냥 그 이후로는 그냥 물려가지고 계좌 박살이에요. 그냥 그게 그냥 정해져 있는 그냥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쪼개진다 하는 순간 그냥 나는 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예요. 안 어려워요. 그냥 첫날 판다, 첫날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가져간다는 그 순간부터 그냥 반토막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실 거예요? 거래 정지 풀리고 거래 재개되고 나면 뭐 하신다고요? 판다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담 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거 말고 없습니다. 아마 TV에서 뭐 더 가져가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런 거 듣다가 전부 다 반토막 나요. 근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일정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금 뉴스 읽고 있을 시간이 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뉴스 읽어 가가지고 제가 대신 찾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읽어보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다 지금 보이죠? TV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다 나오거든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거래 정지 다 풀리는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 그 규정이다 보니까 그 규정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거나 뭐 가까운 뭐 증권사에 문의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바스 AI이고요. 셀바스 AI고요. 네, 13,700원에 비중은 10%요. 13,700원에 700원. 비중은 10%요. 뭐 비교적 최근에 사셨는데 굳이 안 사도 되는 자리인데 사셨네요. 아니, 이게 16,000원대에 있었는데요. 저번에 내려올 때 한 8%에서 한 2, 3%를 좀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요. 일단 뭐 그것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였는데 일단 했네요. 뭐 일단 하고 전화하면 사실 뭐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했잖아요. 네. 하기 전에 아니, 전화줘야 어떻게 할까를 같이 고민하고 자리를 어디서 잡으면 할지 어디가 유리할지를 좀 짜드릴 수 있는데 이미 해버려가지고 네. 뭐 사실 아니.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지게 되죠. 그냥 이제 올라갈까 내려갈까 맞춰주세요. 근데 그건 맞출 수가 없는 문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전 전략을 짜는 사람이지 주가를 맞추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셀바스 AI가 지금 여기서 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는 모르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네.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좀 유리할까 하면 10,000원에서 일단 자리 잡는 거를 좀 더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유리한 자리거든요. 네, 거기에서 제가 3% 정도 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시청자 이야기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네. 뭐 그 이야기 알겠습니다. 한 거 알겠는데 저는 한 거보다 중요한 건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더 보고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했으니까 네, 네. 저도 이제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이제 할 말이 없네요. 10,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여기서 다시 한번 잡는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장에 운이 좀 따르면은 다행히 약간 반등이 나갈 텐데 운이 안 따르면 여기서 계단식 하락으로 쭉쭉 빠지는 자리거든요.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엔 다음번에는 10,000원 지지 못하게 되면은 뭐 7,500원이라든지 거기서 또 반등 나오고 또 한 5,000원까지 빠진다든지 또 반등 나오고 또 한 4,900원 이렇게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다 멈추기 전까지 추가 매수를 섣불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운이 따르길 바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잘 될지 안 될지 제가 그걸 알아맞추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도 못 맞추는 이야기고 유리한 자리는 10,000원에서 자리를 잡는 걸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뒤에 네네. 한 달, 2달 뒤에 하는 게 맞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TV에서 상담할 때 추가 매수 가고 싶거들랑 참고 또 참다가 안 되면 뺨이라도 좀 때리고 참아라 했는데 뺨 때렸어요, 스스로? 안 때렸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운이나 이렇게 바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추가 매수 포인트보다 사실 추가 매수는요,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 시청자님 지금 안 두들기고 그냥 뛰었는데 우연히 거기가 안 무너지고 지금 잠깐 이렇게 버텨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연에서 한 걸음 더 갔을 때 또 우연일지 아닐지 좀 두들겨 봤으면 좋겠는데 안 두들기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자꾸 꼬여지고 있네요. 왜 전화를 하시기 전에 추가 매수를 하셨을까요? 라는 그 아쉬움은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뭐 네네. 했던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이건 운 바라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AI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셀바스 AI도 뭐 AI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요즘 이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 이렇게 쉬쉬하면서 좀 죽어 있는 상태고 AI의 성장이 조금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뭐 저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금 AI를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쪽에서 네네. 저기 일론 머스크 쪽을 이렇게 뭐 무슨 정책을 뭐 하여튼 뭐 직책을 하나 줬잖아요, 그죠? 뭐 네네. 무슨 예산 뭐 적정성 평가 뭐 하여튼 뭐 이름이 어려서 까먹었는데 하여튼 무슨 직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줬어요. 일론 머스크가 보면은 이제 AI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들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AI가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죽어 있었다 보니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다. 근데 저도 언제 움직일지는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왕에 뭐 움직임이 약간 이렇게 포착이 되거나 움직일 가능성, 냄새가 솔솔 날 때 그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지금은 그냥 먼저 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야기 나올 때까지 좀 밀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세게 뭐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뭐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는 안 밀릴 것 같아요. 밀린다 하더라도 진짜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한 7,500원 선전에서 저는 이제 뭐 바닥을 잡을 거라 보거든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 언저리에서는 바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할 자금이 또 있다면은 7,500원쯤 왔을 때 또 하고 전화하지 말고 제발 좀. 하기 전에 전화할게요. 네, 그게 맞다니까요. 왜 맨날 하고 전화를 주는지 전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7,500원쯤 왔을 때 다시 반등 나갔다가 빠지는 거 쌍바닥 좀 확인하고 그때 확인하고 하지 말고 전화를 한번 더 주면은 참 좋죠.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제가 좀 더 영리하게 좀 더 유리하게 하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그러려고 상담하고 네. 있는데 왜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알아 뭐 이야기나 좀 해주이소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미 나 추가 매수 했는데 알아서 하면 일단은 뭐 맞춰주이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네. 네, 그런 거는 저는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잘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운이 좀 따르길 추천드리고요. 운이 좀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이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얘가 뭐 약간 이렇게 슈팅권으로 올라가서 막 13,000원 내지 14,000원까지 이렇게 돌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아유 내가 지금 약간 서둘렀지만 그래도 운이 좀 따라가지고 탈출 잘했다 하시면 되고 이번 반등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결국 세지 않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14,0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또 10,000원까지 또 빠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00원까지 또 빠졌을 때가 추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원래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다음에는 명심하시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구나라는 거 이번에 좀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효성 TNC요. 어떤 거요? 효성 TNC. 효성 TN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4만 1,000원에 10%요. 34만 1,000원에 10%. 10%요. 네.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와가지고. 네, 뭐 급락 나온 거는 뭐 딱히 나쁜 내용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효성화학이 특수가스 사업부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네. 그 특수가스 사업부를 효성 TNC가 떠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좀 돌았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게 얘가 이제 최근에 뭐 효성화학이 뭐 투자 실패도 하고 업황악화 뉴스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업황악화들은 1년 안에 뭐 갚아야 되는 돈이 지금 1조 원이 넘는데 그걸 이제 매각을 좀 하고 넘기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효성 TNC가 돈이 좀 있으니까 효성화학에 뭐 특수가스 사업분이 뭐니 그걸 좀 이렇게 얘가 좀 인수하는 거 어떻겠냐 해서 쉽게 생각하면은 효성화학이 장사가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여기가 좀 잘 안 되는 사업인데 이거 네가 좀 비싸게 사가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되는 사업을 얘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는 사업을 얘한테 파는 것 같으니까는 효성 TNC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효성화학이 그러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지금 생각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가 질문하는 거겠죠, 그죠? 제가 뉴스를 좀 이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집중하세요. 네네. 네, 집중하세요. 네네. 효성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효성 TNC의 계열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효성화학이 장사가 안 된대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대요. 투자 실패도 하고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효성화학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그 김밥으로 치면은 뭐 김밥도 팔고 라면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안 팔려가 적자인데 특히나 돈가스가 너무 안 팔리고 돈가스 재고도 너무 많고 지금 돈가스가 상하고 있고 맛이 갔다. 완전히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가스 사업을 내가 지금 접고는 싶은데 팔려고 하니까 시장에 팔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 사가고 그러니까 야 친구야 네가 좀 사가라 하면서 효성 TNC한테 그걸 지금 팔아 넘기겠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를.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효성 TNC한테 효성화학이 팔아 넘긴다고 하니까 효성 TNC 입장에서 좋겠냐고요, 안 좋겠냐고요? 안 되는 걸 넘기니까 안 좋겠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만 했습니까? 올라갈만 했습니까? 그냥 왜 빠졌는지 이제 얘기가 됐어요. 효성화학은 보니까 오늘 올라갔던데요. 효성화학은 안 되는 걸 파니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효성화학은 안 그런가요? 되는 걸 파니까는 안 되는 걸 비싸게 판다고 했으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는가요? 올라가는 거고 얘는요. 얘는 지금 안 되는 걸 떠넘기게 제가 떠안게 그 부분이 생겼다니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뉴스는 좀 이야기를 해주고 봤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시청자님. 네네.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아니고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제 돼요. 이제 돼요? 네네. 네, 이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뉴스를 원래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할 그게 아니고
네네. 원래 스스로 보셔야 되는데 어제 주가가 네네. 20% 빠지니까 뭐 깜짝 놀랐다 뭐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놀랄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효성 TNC라는 이 기업 자체는 뭐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 만한 정도의 여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는 건데 얘가 그걸 사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투자한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고 찝찝할 수는 있겠죠. 이거를 투자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결정이 어딨냐. 잘 되는 사업부를 파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파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주주들은 그런 걸 찬성한 것도 없는데 뭐 대주주들끼리 그걸 결정해서 자기 멋대로 하냐라고 해서 불만 가지고 막 손절하고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가 빠진 건 오히려 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주가 빠지면 어쨌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한 20만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나면은 추가 하락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20만 원 미만으로 빠져서 한 19만 원 내지 한 17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쯤에 어딘가에 자리를 잡을 것 같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봤을 때 뭔가 이해가 안 되면요. 주식을 안 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내용들은 아셔야 되고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했을 때 집중은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엄청 쉽게 설명해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배워간다 생각하면 되지 맨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때 그냥 조금 생각 같이 해보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생각을 하면은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남녀노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냥 16, 7만 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여기까지 빠졌을 때 큰 문제는 없으니까 추가 매수할 자금만 잘 마련하셔가지고 현금 잘 들고 기다리시면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덕산네오록스고요. 뭐라고요? 덕산네오록스요. 덕산 네오록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4,000원에 5%요. 34,000원에 5%. 5%요. 네. 그렇군요. 뭐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 비중이 5%라서 현금 추가 매수할 현금은 좀 있으신 거죠? 네네. 뭐 그러면 좀 냅둬 봅시다 이거. 아까 오늘 상담 좀 보셨어요 방송? 네. 뭐 어찌나 하고 싶은 말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제 말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제일 항상 중요한 건 보고 떨어졌다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네.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추가 매수해서 막 전화 오고 그래요, 그죠? 추가 매수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방금 할수 제가 있는지. 상담할 때도 추가 매수를 떨어졌다고 하지 말고 떨어진 거 확인을 하고 해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네네. 우리가 이 상담 방송을 보는 이유가요. 내 종목 상담 받으려고도 있는데 남을 보면서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는 방법을 이 상담을 하면서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하세요. 매수는 어디서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알려주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렇게는 안 알려주고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방송에서 여러 번 알려드려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데도 바뀌는 것 같습니까?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안 바뀌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매번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좀 좋아지나요? 좀 나빠지나요? 제가 성격이 좀 나빠지는 것 같죠. 독해지는 것 같고, 그죠? 왜냐하면 이제 하도 이제 저 1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 했으니까 저는 좀 뭐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네. 동안 똑같은 이야기 한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잘 보고 앞으로도 있어요. 저는 한 10년 더 똑같은 이야기 할 것 같은 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기업은 돈 잘 벌어요. 덕산 네오록스라는 이 기업은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아니고 잘 법니다. 회사가 뭐 네. 하나 했더니 OLED뿐만 아니라 이 폴더블 폰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구나. 디스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네. OLED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이 2번 접는 스마트폰이 내년에 나온다는 그런 썰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또 인기가 좀 좋을 거라는 썰도 돌고 있고요. 이번에 갤럭시 뭐 울트라가 아니라 뭐 스페셜인가 뭐 하나 나왔던데 그게 스페셜 에디션이 좀 엄청 얇고 야 이거 역대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OLED라든가 이런 거는 삼성과 LG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OLED는 좀 믿고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좀 시기상조였던 것뿐인 거고 종목을 좀 잘못 잡은 것뿐인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럼 좋은 기업이 내려갔으면 망한 걸까요? 좋은 기업이 내려갔으니까는 주가가 싸졌다 가격이 싸진 걸로 그건 좋아해야 되는 걸까요? 좋아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좋아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첫 번째 통과 넘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내려갔다고 바로 띡 사는 걸까요? 내려간 다음에 안 내려가는 거 보고 사야 될까요?
안 내려오고 상승 추세를 봐가면서 사야 아니, 돼요. 어려운 이야기 안 물어보고 상승 추세 이런 거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방송에서 이야기도 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다른 네. 데서 들은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내려간 다음에 내려갔다고 추가 매수를 딱 하는 게 나을까요? 1번이고요. 2번, 추가 매수를 내려간 다음에 바닥을 잡는 걸 좀 보고 하는 게 나을까요? 바닥을 잡는 걸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바닥을 잡는다는 것은 여기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 21,800원의 저점인데 여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는 걸까요? 안 무너뜨리고 여러 번 똥똥똥 튕기면서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만든다는 걸까요? 여러 번 부딪히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야 다시 되는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어디서 들은 겁니까? 네네. 그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 여러 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짬뽕 만들어버리니까 계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안 떨어지는 것만 봐도 돼요. 올라가는 거 네네. 보고 아니고 상승 추세도 아니고 뭐 정별 초입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네. 이야기는 전 방송에서 단 한 번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멘토링 내려가지 많이 않는 걸 좀 보는데요. 보고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려가지 않는 걸 보고. 내려가지 않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네. 21,000원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22,000원에서 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멈추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준대요. 근데 이제 처음 딱 멈췄는데 여기서 추가하면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좀 더 있다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못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볼까? 왜 못 보고 안 기다려질까? 못 기다릴까? 그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네, 급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급해서 그냥 마음을 좀 비우시고 종교가 있으시면 그 명상도 좀 하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냥. 그냥 막 요가 같은 거 좀 하시고. 뭐라고요? 멘토님 거 많이 보고 있어요. 제 거 보지 마시고 명상 같은 거 요가 같은 거 하시라고요. 얘기해서 명상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기 감사합니다. 지금 22,000원 여기 자리 잡으면 다행인데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더 빠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더 살 거니까 비중이 5%밖에 안 돼서 부담 안 되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는 솔직히 한 17,000원쯤이 추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17,000원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저기서는 이제 자리 잡았을 때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2만 원짜리 잡았다면 솔직히 조금 아쉽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2만 원에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17,000원 내려가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하지도 않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17,000원쯤까지 내려온다면 훨씬 좋은 기업이라서 저쯤에서 추가하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더 많이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2만 원 자리 잡으면 할 수 없지 뭐. 17,000원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2만 원에 추가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하기 전에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명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요. 이번 주 강연에 어디서 또 준비가 되었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저는 이번 주에 내일 광명으로 가겠습니다. 광명에 있는 평생학습원 5층 503호 배움실로 오시면요. 여러분들 저를 오후 1시까지 오시면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이제 오전이죠. 오전 11시에 수원 벨라스위트 호텔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참여하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또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튜브에 명신산업이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3,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뭐 저점 깨고 올 반등 올지, 저점 깨고 반등 올지는 무슨 말이죠? 저점 깨고 반등 올지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저점을 깰지 반등이 올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점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11,000원을 보신 것 같은데 지금은 11,000원이 지지가 안 돼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기업도 아니죠. 회사가 돈은 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얘는 그냥 매수 시기가 좀 빨랐던 것뿐이에요.
좀 더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사면 될 것을 왜 잡고 난 다음에 자리 잡는 걸,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자리 잡는 걸 보냐.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매수 중에 하나죠. 왜 자리도 안 잡았는데 굳이 사가지고 왜 자리 잡는지를 맨날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함정이 빠져가지고 허우덕대면서 여기 함정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함정이 끝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 왜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질문하시죠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나쁜 기업은 아닌데 굳이 지금 이걸 왜 샀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명신산업 너무 섣불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1,000원짜리 안 무너지면 다행이고요. 무너져도 이상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지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몰라요. 차트 분석에도 몰라요. 이건 뭐 아무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3년 내도록 쭉쭉 빠진다는 건데 얘는 4년 내도록 쭉쭉 빠지고 있는 거고 빠지고 내려가는 단계에서 적정 가격쯤 빠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이 회사가 좋으니까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바닥을 잡고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 될 때까지 안 사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만 기다려보면 될 것을 13,900원에 50%나 그것도 비중을 들어갔으니까 혼자만 괴로운 거죠. 저는 아무 괴로움이 없거든요. 이거 바닥을 안 잡아도 그만, 잡아도 그만.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보고 바닥 잡으면 그때서 한번 사보려고요. 그럼 지금은요. 그거 보고 있는 거지. 왜 샀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전 좀 여기에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추가 매수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사면 뭔가 죽는 병에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사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 사도 되는데 뭔가를 자꾸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런 걸 이제 보통 강박증이라고 하거든요. 운동도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그리고 24시간 내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도 정해진 시간에 딱 일정 시간만 하고 난 다음에는 안 하죠. 저 지금 운동 안 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계속 운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안 하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인가요? 여기 방송 오기 전에 하고 왔는데요. 그럼 운동을 하는 사람인가요? 뭔가요, 저는?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건가? 그리고 주식을 안 사면 안 하는 겁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너무 섣불리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본인이 겪어야 되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음의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11,000원짜리가 지지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이 오래된 차트라든가 오랫동안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요. 이런 차트의 저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은 저점의 그 의미가 많이 약해요. 희석이 되어가지고 많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닥을 잡는지 안 잡는지를 볼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바닥을 확신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차트를 봐도 분석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로만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 그래도 그나마 개중에 좋은 기업을 잡았으니까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죠. 라는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조언은 그냥 잘 지지가 되어서 반등 나왔을 때 너무 빠르게 들어가셨으니까 본전 오면은 절반 파시던지 다 파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금 이따가 사시죠. 라고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세 번째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죠. 11,000원 무너뜨려 내려간다면 그 다음 자리가 뭐 9,000원 내지 8,000원 될 수 있으니까 50% 비중이면 추가하면서 하기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이나 1,800원 정도 자리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손절하시죠. 그 미리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손절이거든요. 손절하시죠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손절 안 하고 가져가실 거면은 나중에 주가가 빠졌을 때 비중을 100%까지 다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명신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죠. 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여기 지금 주식 좀 배운 사람들 중에서 명신산업 지금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왜 들어갑니까 이거? 주식을 좀 배웠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왜 들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매매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음번엔 그렇게 잘 하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올라올 때 비중 줄이는 거 밑으로 빠지면은 손절해가지고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 밑으로 완전 내려갔을 때까지 추가하면서 할 거 생각해서 몰빵할 거 생각해가지고 명신산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기아이네요. 기아를 매수하셨고요. 107,000원에 22% 정도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네요. 제가 오늘 그 오프닝 때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매매 하지 말라고요. 이런 매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되게 멋진 매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뭐 화려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려오는 매매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매매냐면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이제 N자 반등 매매 또는 눌림목 매매, 뭐 여러 가지 급소 매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좀 공감이 안 돼요. 뭐 급소 매매, 그 인간의 급소를 좀 명치, 인중, 정수리 이런 거가 급소죠. 눈 이렇게 딱 찌르는 거. 요런 게 급소 아닙니까? 그냥 그런 거 연구하는 게 낫지 않나요? 뭔 급소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다가 물리는 거고 제가 이걸 10년 동안 상담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가 정석이 아니에요. 저평가 매매가 정석이죠. 그러니까 기아처럼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여기 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사가지고 이득 보려고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에이, 근데 여기 2018년, 19년, 뭐 2020년 여기 있을 때 누가 이런 걸 사라고 합니까? 여기 떨어져 있고 이런 걸 누가 뭐 사라고 합니까? 그게 저잖아요. 이런 데 사라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 노래 불렀는데 이런 데 기아 같은 거나 현대차 같은 거 사놔라. 그냥 사놓기만 하면 돈 번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저는 이런 눌림목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눌림목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매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자기는 잘 할 수 있는데 남들까지 잘 못한다는 것을 조금 맹점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매매를 잘 못하다 보니까 대응이 잘 안 돼서 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되는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눌림목 매매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는 샀을 때 눌림목이다 싶어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밀리면 바로 손절 안 하고 올라가면 수익 챙기는 단타 매매입니다. 이런 데 장기 투자하는 방식도 아니고 단타로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건데 그 눌림목에서도 지금 10만 7천 원은 진짜 이상한 자리 사놓으신 거거든요. 이건 눌림목 매매라고도 볼 수 없는 10만 7천 원을 여기 떨어졌을 때 사는 거 아니면 여기 올라갔을 때 산 건데 여기서 사는 눌림목 매매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뭐 하는 매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눌림목 매매를 따라 하려다가 어설프게 따라 하려다가 안 된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저점력이 무너질 때 사실은 9만 7천 원 무너질 때 손들어야 되는 자리였고 거기까지 이렇게 손들 안 하고 기다리게 되면 반등 나오는데 이 자리도 지금 손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안타깝지만요. 근데 팔고 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런 식으로 저 아래까지 끌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가 안 팔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원칙상 이런 자리는 무너지면 정리하고 다시 매매 자리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N자 반등, 눌림목 매매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못 하실 것 같으면 손절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는 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손절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고 지금 팔아라 해도 손절 못 하실 것 같죠. 올라갈까 봐. 그러면 이런 매매 안 하는 게 맞는 사람인 거죠. 왜? 나는 손절 못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애초에 이런 거 그냥 밑으로 빠져 있을 때 저점에서 그냥 왕창 사가지고 묻어놓고 손절 안 하고 그냥 볼일 보시는 거예요. 손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이득 보고 그냥 치워버리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자리는 지금 추세상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의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하락세로 전환돼가지고 저 4만 원까지 3만 원까지 또 빠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상 올라갔다 내려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자리를 왜 장기 투자를 합니까? 바로 손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상한 매매 하신 거면 기아 사서 들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명심하세요. 이런 매매 여러분도 할 줄 아는 매매가 아니고 하실 수 있는 매매가 아니니까 절대로 이런 매매 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누가 추천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손절 어딘가 잘 정해놨을 겁니다. 손절가 정해놨을 건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애초에 손절 정해놓고 손절 잘해야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무조건 칼같이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만 눌림목 매매하시고 그게 아니면 애초에 우리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지 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반등 나오면 손절하세요. 지금 바로 상담 넘어갈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페이 21,900원에 네, 비중 95%예요. 21,900원이면 싸게는 샀네요. 네. 비중이 95%요? 95%. 뭐 95%나 사셨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게 지금 걱정이에요? 혹시 그냥 쭉 두고 갈까요? 그게 문제예요. 네. 비중을 한 10% 샀거나 뭐 20% 샀거나 하면은 뭐 그런 질문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비중 95%는 거의 몰빵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거의 몰빵하신 분은 인생을 건 건데 그 인생 건 사람한테 제가 무슨 조언을 해야 됩니까? 이건 주식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다 어르신일 것 같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일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 걸어보겠다는데 거기다 무슨 조언을 할 겁니까? 친구가 내가 저 여자한테 내가 목숨 걸 거다라고 했을 때 거기다 무슨 조언을 할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겠다, 자기 전 재산 걸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자기가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걸면 안 되는 거고 걸었으면 확신을 가지셔야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걸었으면 그 비중을 95%딱 샀으면은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비중이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전화를 했다? 확신이 없다라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고 확신이 없는데 95% 들어갔다? 그럼 저는 이거부터 뭐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담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지금 전화가 왔으니 당연히 비중 줄이세요라는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고 비중을 누가 95%나 들어가고 전화부터 합니까? 라고 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혼나기 싫으면은 그냥 전화 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그냥 앞으로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정석인 거예요. 정답인 거고요.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를 들고 가도 되는지 확신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차트 그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95%를 들고 갈 만한 확신이 있다면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에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드 빚 지금 연체율이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뭐 몇십 조가 늘었네 하면서 뉴스가 오늘 아침에 신문 일면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문에서도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가 안 좋을 때 생기는 카드 빚 급증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그 소비자들의 구매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규모 자체도 줄고 있다고 해요. 경기 침체 때문에 내수 경제가 안 좋아서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업을 더 장기로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없어서 모르는데 확신을 가졌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카카오페이가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요즘에 카드빚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소비가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카카오페이를 잘 샀고 앞으로 들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비중은 지금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비중 이렇게 네네. 사셔놓고 전화하는 것도 좀 이상해서 방금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고 네. 일단 다행스럽게 매수가가 좋아가지고 지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인 게 매수가가 좋아서 일단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좀 장기로 들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챙겨가지고 빨리빨리 비중을 줄여갖고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해야 되겠죠. 대신에 장기로 들고 갈 거라고 결정하셨으면 전화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저한테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셔라 이 말이에요. 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뭘 할 거니까. 네.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1,900원 20%요. 1,900원에 20%요. 네. 뭐 비중도 뭐 적절한 편이고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어떤 게 걱정일까요? 안 가서? 너무 지지부진해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요. 주식을 얼마나 하실 계획인가요? 계속 하고는 싶습니다만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 1년 됐고 계속 하고 싶으세요? 네. 지지부진한 거 못 견디면 주식하지 마세요. 지지부진한 건 주식을 하면은 언제나 따라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러니까 양봉의 개수보다요, 음봉의 개수가 훨씬 많아요. 올라가는 날보다 내려가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사고 파는 날보다도 뭔가를 사고 팔지 않고 가만히 멍하게 앉아있고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는 날이 더 많은 게 주식이에요. 그런 것 주식은 같습니다. 원래 사고 팔고 할 것도 없고, 우리 적금 넣잖아요, 그죠? 네.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중에 하나인 재테크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방식은 내나 적금이나 보험이나 주식이나 사실 같아요. 넣어놓고 할 거 없어요, 원래. 재미도 없고. 원래 지지부진하고 적금 그거 넣는다고 해서 이자 주는 거 뭐 빨리 주나요? 지지부진한가요? 지지부진하지. 보험은요? 그렇죠. 네. 보험은 보험 담을 때까지 뭐 빨리빨리 막 수익률 올라오나요? 아니면 지지부진한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원래 그래요. 지지분하죠.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근데 왜 주식만 빨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빨라야 된다 생각하니까 코인 시장처럼 생각해버리고 일확천금의 장세로 생각해버리고 단타로 생각해버리니까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좋은 기업을 저점에 싸게 잘 잡아놓고 지지부진하다 안 간다 이러면서 몇 개월 만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투자하실 거면 차라리 적금이 나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사고 난 다음에 빠지는 일이 허다할 겁니다.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실 이래요. 실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사자마자 빠질 확률은 95%에 가까워요. 한 100종목 중에 95종목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네. 사자마자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 보면 되고 그럼 잘하는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하면요. 잘하는 전문가도 뭐 사자마자 올라갈 확률은 한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7, 80%는 어떻다는 거예요. 80%, 90%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럼 우리는
전문가가 됐든 일반인이 되었든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잘 기다릴까의 싸움인 거예요. 사자마자 수익 나는 싸움이 아니라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잘 대응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잘 이겨낼까의 싸움이 그게 전문가 또는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하신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하신 지 얼마 안 돼도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한 이 이치를 깨달아 버리면요. 그럼 얘가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힘들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상책인 거죠. 잘 샀으니까. 네. 이 기업이 뭐 문제가 생겼거나 이 기업이 망했거나 이러면은 뭐 걱정돼요가 맞는데 아직 안 망했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뭐 지금 오늘 뉴스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OLED TV에서는 얘가 1위라고 하던데요. 네, OLED 나왔더라고요. 점유율이 1위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하고 있고 지금 흑자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지지부진해서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적금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하나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싸게 잘 샀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그 강인한 마인드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논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네. 잘 가져가시는 마인드만 제가 세팅을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올라가지만 않고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떨어지면은 한 7,000원, 8,000원쯤 떨어졌을 때 그때쯤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요?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 네, 투자하실 고맙습니다. 거면은 강인한 그 정신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트룩스고요. 솔트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3,000원에 9%요. 33,000원에 9%요. 네. 그렇군요. 뭐 일단은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손실을 좀 내고 나온 수밖에 없어요. 예. 아까 봤던 이제 그 방금 전 상담했던 LG 디스플레이 사신 분은 제가 뭐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정신을 조금 무장을 하세요라고 마무리 지은 이유가 매수를 하는 습관이 너무 좋아요. 그분은요. 싸게 사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시청자님은 아까 눌림목 하지 말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눌림목에서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이런 습관이 있다는 것은요. 이런 습관으로는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하시는 거 아니면 계속 돈을 잃어요. 이거는 지금 네. 정신력만 무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매매하는 습관 자체를 다 싹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잘못된 매매 한 번으로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나한테 오는 건 손실이 맞아요. 예,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내가 모르고 저질러 버린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될까요? 제가 더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손실 난다라고 하면 안타까운데 뭐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어떤 분 전문가들은 여기서 뭐 추가매수 해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가매수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매수 이런 데 하면 안 되고 밑으로 빠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빠졌을 때 15,000원 왔을 때 반등 나갈 수 있는 기업인가 하면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저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AI 관련주긴 한데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라서 AI 테마가 형성되지 않으면 얘는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AI 관련주들이 약간 움직이려고 폼을 잡는 도중에 얘가 조금 빨리 움직여줬거든요. 이 움직임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흐름이 아직까지 끊기지 않았고 오늘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25,000원 내지 한 26,000원까지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돼봐야 알고 모레가 돼봐야 알고 다음 주 돼봐야 알고 한 달 뒤가 돼봐야 알아요. 그쯤까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서는 25,000원 내지 한 3만 원 사이 언저리쯤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정도를 이렇게 폭넓게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시청자님 운 좋게 27,000원쯤 딱 왔는데 그때 전화를 했는데 그날 제 눈에 고점 신호로 보인다면 더 이상 안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매도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날 갑자기 우연히 전화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것저것 다 조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폭넓게 25,000원부터 3만 원 자리쯤 어딘가쯤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누가 잘 팔아야 될까요? 제가 팔아요. 맞아요. 그러면 잘 파실 수 있겠습니까? 실력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3만 원을 상담.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3만 원에 팔 걸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25,000원 팔 걸 욕심 부리는데요. 실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손실 좀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가면은 쉬워요. 손실은 좀 안타깝지만 낼 수밖에 없는 단계고 25,000원대부터 3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시작하셔가지고 전략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매매 안 하실 수 있도록 방송 많이 보면서 다른 사람들 방송 상담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으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을 주셨는데 항상 안타깝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릴 일은 없는데 오늘 그래도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까지도 몇 분 봐서 정말 기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 내일 토요일 광명에서 그리고 일요일은 수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또 주식에 대한 영감을 느끼고 배워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